차 한 잔을 마시고 나니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지은이었다. 3년 만에 걸려온 내 딸의 이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쿠키 어때? 그녀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 대부분 시아버지께 드렸어. 단 걸 좋아하시니까 윗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뭐라고요? 손이 떨렸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지? 뭔가 크게 잘못된 게 분명했다. 3년 지은이가 나와 연락을 끊은 지 그만큼의 세월이 흘렀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명절 카드조차 없었다. 그녀의 생일에 핸드폰을 쳐다보며 먼저 손을 내밀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침묵은 일상이 됐다. 그래서 내 68세 생일에 초인종이 울렸을 때 기대한 건 교회 친구가 보낸 소포나 가구 할인 전단지뿐이었다. 그런데 거기 분홍 리본으로 완벽하게 포장된 네모난 흰 상자가 있었다. 조심스럽게 들어보니 묵직했다.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더 무거운 의미를 담은 듯했다. 아래에 꽂힌 카드에는 단 4글자. 생일 축하, 지은. 엄마가 아니라 그냥 지은. 그래도 가슴이 설레었다. 수년 만에 그녀가 나를 기억했다. 어쩌면 이게 변화의 신호일까? 우리 사이를 고칠 수 있는 첫걸음일까? 상자 안에는 내가 본 중 가장 아름다운 쿠키들이 들어있었다. 하나하나가 다 달랐다. 부드러운 파스텔 색상의 크림 스월, 먹을 수 있는 반짝이, 작은 설탕꽃들. 완벽한 격자 모양으로 배열된 예술 작품 같았다. 고급 베이커리에서 나온 듯 했지만 안쪽 태그에는 사랑을 담아 직접 만들었어요라고 적혀 있었다. 부엌 테이블에 앉아 그저 바라만 봤다. 이게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다. 내 딸이 직접 시간을 들여 구운 거라고, 화해를 위한 선물이라고. 가장 작은 쿠키를 집어 한 입 빼어 물었다. 부드럽고 달콤한 아몬드와 꿀의 향이 났다. 완벽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뭔가 주저함이 생겼다. 맛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지은답지 않아서. 그녀는 늘 날카롭고 계산적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베이킹이나 공예보다는 엑셀 시트와 메모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그래도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으니까? 그녀가 나를 그리워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녀 나름의 사과일 수 있으니까? 그날 오후, 나머지 쿠키를 들고 이성호 씨 댁으로 갔다. 지은이의 시아버지로 우리 동네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사셨다. 그는 늘 친절한 분이셨다. 코로나 전에 가게나 교회 모임에서 자주 마주쳤고 단 것을 좋아해 뒤 단맛이 나를 죽일 거야라고 농담하시곤 했다. 내 식욕이 줄어든 요즘 그분이 더 즐기실 거라 생각했다. 쿠키요. 그가 상자를 받아들며 웃었다. 먹어도 안전한가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은이 베이킹 실력이 나빠지지 않았다면 괜찮을 거예요. 그는 고맙다고 하시며 상자를 열고 바로 하나를 입에 넣었다. 천국 같아 입 가득 물고 말씀하셨다. 누군가 즐기는 걸 보니 진심으로 기뻤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지은이의 이름이 적힌 카드가 자꾸 떠올라서. 수년 전 그녀의 목소리, 마지막 대화가 차갑고 화난 채로 끝난 그 순간. 그녀는 나를 이기적이라고 했고 나는 그녀를 배은망덕하다고 했다. 우리는 전화를 끊었고 그게 끝이었다. 어쩌면 이 선물이 과거를 놓아주는 그녀의 방식일까?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 그녀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그녀가 먼저 걸어왔다. 목소리가 가볍고 너무 캐주얼했다. 그래서 쿠키 어때? 그녀가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하나 먹었어. 나머지는 시아버지께 드렸어. 단 걸 좋아하시니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잡음이 아니라 차가운, 부자연스러운 정적. 그러더니 비명. 뭐라고요? 핸드폰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은아, 왜 그래? 하지만 그녀는 이미 끊었다. 그 순간 쿠키의 달콤함이 완전히 다른 맛으로 변했다. 지은이의 비명이 전화가 끊긴 후에도 귀에 맴돌았다. 걱정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공포에 질린 소리였다. 부엌 한가운데 서서 핸드폰을 쥔 채 접시 위에 놓인 반쯤 먹은 쿠키를 내려다봤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지? 그녀가 보낸 쿠키인데. 내가 먹기를 바랐을 텐데. 그런데 왜 시아버지께 드렸다고 패닉에 빠진 거야? 다시 걸어보니 음성 사서함. 지은아, 엄마야. 전화해. 무서워, 여전히 답 없음. 그 후 몇 시간이 안개처럼 흘렀다. 세탁물을 개키고 화분에 물 주고 옷장 속 오래된 퍼즐을 꺼내 맞춰봤다. 하지만 조각 하나 놓을 때마다 그 전화, 그녀의 목소리, 침묵, 비명이 떠올랐다. 해가 지고 나서야 전화가 다시 울렸다. 지은이가 아니었다. 민우였다. 그녀의 남편.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 누구한테 전화할지 몰라서요. 아버님, 이성호 씨가 1시간 전에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갔어요. 위가 꼬이는 기분이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목소리가 가늘어졌다. 모르겠어요. 낮에는 괜찮으셨어요. 어머님께서 주신 쿠키 자랑도 하시고 최고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숨이 안 쉬어지신다고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 쿠키를 드린 게 나였어.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우는 못 들었다. 의사들이 검사 중이에요? 소식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완전히 멈춰섰다. 머릿속이 백지? 우연일까? 아니면 지은이의 반응과 연결된 걸까?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아래 찬장을 열었다. 생일 상자의 포장지와 리본을 버린 곳 조심스럽게 꺼내 테이블에 펼쳤다. 상자는 비었지만 깨끗했다. 티슈 페이퍼에는 희미한 바닐라 향이 남아있었다. 시선이 쓰레기통으로 갔다. 뭔가 봐야 한다는 직감. 뚜껑을 열고 안을 뒤졌다. 계란 껍데기, 티백, 냅킨, 플라스틱 숟가락, 그리고 작은 유리병, 라벨 없음, 표시 없음. 새끼손가락만 한 크기, 나사 캡에 흰 가루가 조금 붙어 있었다. 내 거 아니었다. 우리 집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빛에 비춰봤다. 가루가 살짝 반짝였다. 설탕이나 먼지처럼.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아봤다. 강한 냄새는 아니고 살짝 쓰고 약초 같은. 가슴이 조여왔다. 뭔가 아주 잘못됐다. 병을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 그러고 앉아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다. 이성호 씨는 병원에, 지은이는 행방불명, 내 쓰레기통에 미스터리한 병, 그리고 그 아름다운 쿠키들이 이제 내 위에 돌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우의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지은이의 전화를 기다리고 이 모든 게 오해일 거라 바랐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피어났다. 공포. 끔찍한 일이 시작됐고 내가 쿠키 하나씩 도와 옮긴 거라는 공포.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깼다. 잠든 게 아니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이성호 씨의 창백한 얼굴, 얕은 호흡이 자꾸 떠올랐다. 지은이에게 쿠키를 드렸다고 했을 때의 침묵이 나를 괴롭혔다. 이제 알아야 했다. 더 무시할 수 없었다. 냉동실에서 지퍼백을 꺼냈다. 병은 무해해 보였다. 라벨 없음, 표시 없음, 안쪽에 흰가루 흔적.
하지만 내 쓰레기통에 있을 게 아니었다. 코트 주머니에 넣고 도움을 줄 수 있을 유일한 사람을 찾아 나섰다. 김 약사님, 지역 보건소에서 파트타임 자원봉사하는 은퇴한 약사. 나를 오래 알았고 늘 친절했다. 도착하니 카운터 뒤에서 선반을 정리 중이셨다. 영자 씨, 오랜만이네요. 괜찮아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몸을 기울였다. 물어볼 게 있어요. 별일 아닐 수 있지만 쓰레기통에서 이걸 찾았어요. 병이 든 봉지를 건넸다. 조심스럽게 열고 빛에 비춰봤다. 캡을 풀고 살짝 냄새를 맡더니 태도가 완전히 변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캡을 세게 잠갔다.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다. 쓰레기통에서요. 내 거 아니에요? 딸이 보낸 쿠키 상자와 함께 온 것 같아요. 그는 나를 오래 쳐다봤다. 연구실 테크니션이 아니지만 이런 걸 본 적 있어요. 흰가루, 아코니틴일 수 있어요. 나는 눈을 깜박였다. 그게 뭐예요? 독이에요. 승마초라는 식물에서 나오는 거 아주 희귀하고 위험해요. 몇 밀리그램이면 심장을 멈출 수 있어요. 바닥이 기울어지는 기분이었다. 영자씨,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계속했다. 이걸 경찰에 가져가세요. 바로요. 맨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이 빙빙 돌았다. 이성호 씨가 쿠키를 먹고 쓰러졌다. 지은이가 패닉에 빠졌다. 이제 내 쓰레기통에 내가 들어본 적 없는 독이 든 병, 곧장 경찰서로 가서 독극물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안지훈 형사가 나를 데려갔다. 차분하고 친절한 눈빛이지만 날카로운 분위기. 그는 조용히 들었다. 쿠키, 지은이의 비명, 병, 이성호 씨의 붕괴. 병과 냉장고에 남긴 쿠키 조각을 넘겼다. 처음엔 질문을 적게 했고 메모하며 고개만 끄덕였다. 떠나기 전 한 질문을 했다. 박영자 씨, 당신 딸이 당신을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믿으세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당연히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속삭였다. 정말로 더 이상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며 세상이 달라졌다. 균열이 생겨 썩은 게 드러난 듯 했다. 지난 3년, 지은이가 연락할 거라 바랐다. 그녀가 돌아올 거라. 하지만 이제 검사 결과, 답, 원치 않는 진실을 기다릴 뿐이었다. 가슴에 공포의 씨앗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이틀이 지났다. 집에 머물며 거의 먹지 않고 잠도 들지 않았다. 매번 전화벨에 심장이 뛰었다. 오해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이성호 씨가 몰랐던 심장병일 수 있다고. 병이 쿠키와 무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깊은 곳에서 믿기 싫은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은이가 누군가를 해치려 했을 수 있다. 어쩌면 나일 수도. 셋째 날, 안 형사가 전화했다. 영자 씨, 랩에서 첫 검사 끝났어요. 오세요. 무릎이 약해졌다. 그냥 말해주세요. 쿠키에 독 있었어요. 긴 침묵. 네, 아코니틴이 확인됐어요. 숨이 멎었다. 핸드폰을 세게 쥐었다. 떨어질까 봐 그는 계속했다. 몇 개 쿠키에 구워져 있었어요. 전부가 아니에요. 가져온 병에도 같은 물질 흔적. 영자 씨,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부엌 테이블에 천천히 앉아 첫 쿠키를 놓았던 접시를 봤다. 그 기억이 다른 삶의 장면 같았다. 이성호 씨는 조용히 물었다. 안정됐지만 ICU예요. 형사가 말했다. 운이 좋았어요. 치명적이지 않은 용량이었지만 심한 심장 증상을 일으켰어요. 아직 위기지만 의사들은 희망적이에요. 눈물이 고였다. 죄책감과 안도의 고통스러운 혼합.
쿠키를 나누지 않았다면 병원에 누운 게 나을까? 안 형사가 계속했다. 딸분 연락 시도했지만 전화나 이메일 답 없어요. 직장에서 이번 주 출근 안 했대요. 숨었어요. 속삭였다. 찾을게요. 그는 말했다. 하지만 물어봐야 해요. 영자 씨, 지은 씨와 이성호 씨 사이에 최근 갈등 있었어요. 그녀가 그를 해칠 이유. 생각해봤다. 이성호 씨는 늘 차분하고 예의 바르고 느긋했다. 하지만 몇 년 전 소원해지기 전에 지은이가 한 말을 떠올렸다. 돈 때문에 싸울 때 그녀가 중얼거렸다. 시아버지가 그녀를 아이 취급하고 당연한 걸 빼앗는다고. 그때는 이해 안 갔다. 그냥 화난 거라 생각했다. 통제적이라고 했어요. 중얼거렸다. 돈 문제로요. 자세히는 몰라요. 형사가 메모했다. 전화를 끊고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았다. 햇빛에 먼지가 떠다니는 걸 보고 시계 소리가 과도하게 크게 들렸다. 머릿속에 그 상자. 완벽한 모양. 아름다운 쿠키들. 선물이 아니라 리본에 쌓인 무기였다. 내가 신성한 것처럼 들었다. 그녀가 신경 쓴다고 믿고 싶었다. 어쩌면 뒤틀린 방식으로 그랬을까? 내가 전부 먹지 않을 걸 알았을까? 나누길 바랐을까? 아니면 내가 충분히 외로워서 다 먹을 거라 생각했을까? 뭐가 더 나쁜지 몰랐다. 그녀가 이성호 씨를 해치려 한 건지, 내가 원래 타겟인지. 집안 침묵이 더 무거워졌다. 하루 후, 초인종이 울렸다. 경찰이나 이웃일 줄 알았는데 민우였다. 지은이의 남편. 얼굴이 야위고 눈이 피곤했다. 한 손에 마닐라 봉투. 어머님, 조용히 말했다. 얘기해야 해요. 그 순간 피하려던 질문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내 딸에게 무슨 일이? 그녀가 무얼 할 수 있는지? 진실이 얼마나 오랫동안 표면 아래 조용히 기다렸는지? 민우가 문 앞에 서서 한 사람이 들기엔 너무 무거운 걸 들고 있는 듯 했다. 옷이 구겨지고 눈이 부은 채 며칠 잠 못 잔 듯 했다. 들어오세요. 조용히 말했다. 그는 부엌 테이블에 앉았다. 지은이의 쿠키 상자가 있던 바로 그 자리. 습관처럼 차를 끓였지만 둘 다 손대지 않았다. 봉투가 우리 사이에 시계처럼 놓였다. 지은이 소식 없어요. 말했다. 그 전화 이후 비명 지른 후로 2번 받았어요. 그는 말했다. 추적 불가능한 번호로 짧은 메시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곧 모든 게 이해될 거라고. 이해되다니 거의 웃으며 반복했다. 이성호 씨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눈을 눌렀다.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어머님 모르는 게 많아요. 믿기 싫었지만 더 보호할 수 없어요. 봉투를 밀었다. 손이 떨리며 열었다. 안에는 문서 복사본, 은행 기록, 이메일, 메시지. 처음엔 이해 안 갔다. 그러다 패턴이 보였다. 수천만 원이 계좌 사이로 이동. 지은이 이름으로 하나, 가짜 사업 이름으로 하나, 안 맞는 지불. 시아버지 저축을 빼돌렸어요. 민우가 담담하게 말했다. 1년 넘게 조금씩. 지난달에 알았어요. 돈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그녀가 패닉에 빠졌어요. 페이지들을 봤다. 내 딸, 내 아이가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으로.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요? 물었다.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는 부끄러워하며 인정했다. 고치겠다고 했어요. 시아버지와 얘기해서 조용히 하겠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믿고 싶었어요. 그는 말했다. 하지만 어머님 전화로 쿠키 얘기 듣고 그날 밤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끝내지 않았다.
할 필요 없었다. 문서들을 다시 봤다. 증거가 눈앞에 있지만 가슴이 눈을 따라가지 못했다. 나에 대해 뭐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는 주저했다. 아니요. 하지만 쿠키를 어머님께 보냈잖아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께서 나누실 걸 알았을 거예요. 민우가 덧붙였다. 항상 관대하다고 했어요. 잘못될 만큼 그게 아팠다. 배신뿐 아니라 그녀의 모든 행동 침묵부터 갑작스러운 선물까지 더 어두운 계획의 일부였다는 깨달음. 이틴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 계획의 일부였다. 지은이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다. 마당에서 민들레를 가져와 진짜 꽃이라고 자랑했다. 물컵에 꽂아 창가에 두면 자랑스럽게 웃었다. 그 아이는 어디 갔을까? 시아버지에게 화났어요. 민우가 계속했다. 하지만 어머님께도 화났을 거예요. 과거 때문에, 침묵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눈을 닦았다.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알아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에요. 창밖을 봤다. 하늘이 잿빛이고 가벼운 비가 유리를 두드렸다. 세상이 숨죽인 듯 했다. 이제 어떻게 돼요? 물었다. 경찰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는 말했다. 번호폰 추적 중 영장 발부됐어요. 시간 문제예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단어가 등록되지 않았다. 내 딸이 낯선이가 됐다. 그런데도 모든 게 있음에도 그녀의 일부,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은 불꽃이 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다. 그게 가장 아팠다. 민우가 떠난 후 부엌 테이블에 몇 시간 앉아 있었다. 문서들이 펼쳐진 채 은행 기록을 다시 봤지만 이미 알았다. 도둑질, 거짓말, 세밀하게 계획된 배신. 하지만 나를 갉아먹는 건 그녀가 한 게 아니었다. 신호들을 놓쳤다는 깨달음. 전부. 몇 년 만에 열어보지 않은 삼나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생일 카드, 학교 그림들. 지은이가 준 것들, 어린 시절부터 대학 때까지. 추억이 아니라 답을 찾았다. 10대 편지에서 그때는 정상적인 변덕이라 치부한 불평들. 엄마는 절대 듣지 않아요. 항상 아빠 편만 들어요. 보이지 않는 기분이에요. 청소년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더 깊은 것의 시작 같았다. 천천히 풀리는 것. 지은이는 늘 영리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알았다. 학교에서 선생들이 좋아했고 교회에서 미소 짓고 악수했다. 하지만 집에서 점점 차가워졌다. 남편이 세상 떠난 후 더 나빠졌다. 멀어졌다. 다가가려 했지만 완전히 다퉜다. 그러다 싸우고 그녀가 집을 나갔다. 내 삶을 나갔다. 3년 침묵. 그러다 쿠키. 냉동고로 가서 열었다. 그 무서운 전화 후 얼린 손대지 않은 쿠키가 녹두콩 봉지 뒤에. 얼음 속에 아름답고 치명적으로 앉아 있었다. 다른 세상의 메시지처럼 봤다. 쿠키에 동봉된 노트가 서랍에 있었다. 꺼내 다시 읽었다. 한 입 한 입 즐기세요. 당신이 받을 만해요. 이제 소름이 끼쳤다. 비꼬기인가, 경고인가, 뒤틀린 작별인가? 그날 저녁, 안 형사가 다시 전화했다. 찾았어요. 그는 말했다. 심장이 멎었다. 어디서요? 서울 외곽 모텔. 가짜 이름으로 체크인. 지문으로 확인했어요. 구금됐어요. 천천히 앉았다. 뭐라고 했어요? 말 안 해요. 하지만 소지품에서 번호폰, 현금, 국외 탈출 방법 프린트. 목이 조여왔다. 도망칠 계획이었어요. 내 랩탑에서 발견된 걸 보면 오래 계획했어요. 랩탑에 뭐가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아직 감당 못할 것 같았다. 전화 후 거실에 불 끄고 앉아 벽에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봤다. 지은이가 잡힌 게 놀랍지 않았다. 말 안 한 게 놀랍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무감각해졌는지 충격이었다. 분노가 남지 않았다. 슬픔뿐. 알던 딸에 대한 슬픔. 그녀가 된 여자에 대한 슬픔. 우리 사이 낭비된 시간에 대한 슬픔. 다음 날 아침, 민우가 다시 전화. 이성호 씨가 의식을 회복했다. 약하지만 안정. 모든 걸 말했다. 아버님이 보고 싶어 하세요. 주말에 방문하기로 했다. 우리 둘에게 평화가 될까?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하나, 복도 옷장 뒤에서 먼지 쌓인 사진 앨범을 꺼냈다. 아내는 웃는 지은이, 첫 강하지 않은 사진, 10살 생일 초 붉은 사진. 그 아이를 기억해야 했다. 이 모든 것 전의 아이, 얼어붙은 기억 속에 사는 아이, 구금된 여자가 내 품에 안겼던 딸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랐다. 지은이 체포 3일 후 마침내 병원에 이성호 씨를 방문했다. 침대에 누워 약해 보였지만 피부가 창백하고 얇지만 눈은 여전히 강했다. 나를 보니 미소 지었다. 떨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영자 씨, 목소리가 거칠었다. 여전히 위험한 단걸 돌리고 다니시네요. 부서진 웃음이 나왔다. 분위기를 밝히려 하셨지만 얼굴에 피로가 보였다. 죄송해요. 이성호 씨, 조용히 말했다. 몰랐어요. 그냥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알아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믿었어요. 나도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잡았다. 한동안 말 없이 앉아 겪은 무게를 나눴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오래 냉동고 앞에 섰다. 쿠키가 여전히 플라스틱에 쌓여 콩 봉지 뒤에. 증거 조각, 고통 조각. 꺼내 카운터에 놓았다. 풀지 않았다. 그냥 봤다. 그 한 쿠키로 얼마나 많은 게 끝날 뻔했는지. 내 삶, 이성호 씨, 모든 것 노트가 떠올랐다. 한 입 한 입 즐기세요. 당신이 받을 만해요. 위협으로 위장된 애정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안 형사가 전화. 자백했어요. 담담하게 말했다. 천천히 앉았다. 뭐예요? 모든 거예요. 그는 대답했다. 아코니틴으로 쿠키 독 넣었다고. 어머님 죽일 의도 없었대요. 이성호 씨만을 위한 거라고. 그가 그녀가 쌓은 걸 파괴했다고. 하지만 나한테 보냈잖아요. 속삭였다. 어머님께서 전부 먹지 않을 걸 알았대요. 나누실 거라고. 그게 어머님 성격이라고.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그걸 계산했어요. 메스꺼움과 가슴 아픔이 가슴에 차올랐다. 시도살인, 금융사기, 다른 범죄로 기소되어. 검찰이 필요한 모든 걸 가졌어요. 손이 차가웠다. 방은 따뜻했지만. 증언해야 해요. 아마도, 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전화 후, 부엌 테이블에 앉아 마지막 쿠키를 봤다. 독은 몸에만 사는 게 아니다. 기억에, 신뢰에, 그 후 모든 걸 의심하는 방식에 산다. 며칠 동안 버릴까, 태울까, 묻을까 고민했지만 못했다. 작은 투명 상자에 넣어 밀봉했다. 캐비닛 제일 높은 선반에 넣었다. 찾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곳, 일어난 일의 리마인더, 맹목적 신뢰의 대가. 아직 지은이를 방문할 준비 안 됐다. 뭐라고 할지 모른다. 키운 딸이 그리워, 무릎 긁히고 야생 꿈 가진 아이, 하지만 된 여자, 알아보지 못한다. 정말 알았는지 모른다. 지금은 재건 중이다. 평범한 쿠키를 다시 굽는다. 차를 천천히 마신다. 햇빛에 앉는다. 매주 이성호 씨를 방문한다. 가끔 서랍 여러 노트를 읽는다.
원해서가 아니라 맹목적 신뢰의 비용을 기억해야 해서. 매일 상기한다. 모든 선물이 열릴 만한 건 아니다. 모든 아이가 같지 않다. 모든 이야기가 달콤하게 끝나지 않는다.